관객과의 대화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네, 먼저 옆에 계신 분을 소개를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음악 감독을 맡은 정재일이라고 합니다. 감독님께서는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이시고 또 트로이의 열들에서는 작곡과 음악 감독 역할을 맡아주셨습니다. 아마 질문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작품과 관련해서 또 음악적으로 궁금한 얘기들을 많이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먼저 사회자의 권한으로 제가 첫 번째 질문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관객과의 대화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작품의 경우에는 안숙선 명창님의 작창을 바탕으로 정재일 감독님의 음악이 곳곳에 배어 있고요. 또 특히 싱가포르 출신의 옹갱생 연출님이 맡으셨지만 기존의 해외 연출과는 다르게 판소리 본연의 아름다움, 그 소리의 힘에 많이 집중한 것 같은데요. 이번 작업에서의 그 음악 과정이 어떠했는지 얘기 좀 들려주실 수 있나요? 네, 일단 국립극장에서 전화를 주셨는데요. 이러이러한 작품을 하려고 합니다. 하는데 일단 참여하시는 분들이 다 너무 존경하는 분들이라 깜짝 놀랐고요. 그래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가서 배우기라도 하고 심부름이라도 하자 이런 마음으로 참여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연출님을 만났는데 최연 올리기 한 약 10개월 전에 연출님께서 확고하게 생각하시고 있는 아이디어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판소리 말고는 다 버리자, 판소리 그대로의 아름다움에 집중하자라는 거였거든요. 원래 창극이 무대에 올려지고 여러 사람에 의해 하기 때문에 드라마가 더 부각되고 또 음악 외적인 요소가 많이 더해지기도 하는데, 다 걷어내자. 근데 그 아이디어에 너무 동의했고, 그게 판소리 이 성악을 가장 부각시킬 수 있는,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길이라고 믿었고, 그러면 그 연출님은 그 무대를 만드시던 분이니까 컨셉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퍼포머들은 또 퍼포밍을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그 이론적으로는 돼도 몸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두 가지 세계를 이어주는 심부름꾼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겠다. 얘를 심부름꾼 내지는 통역? 그래서 그렇게 잡고 작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연극 작업도 하고 음반 작업도 같이 했었던 배삼식 작가님의 텍스트가 나오게 되었는데, 판소리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한국어를 가장 아름답게 담을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는데, 역시나 그분의 텍스트를 읽는 순간 거기 음악이 들어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아름다운 텍스트가 나와서 많은 영감을 받고 상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안숙선 선생님께서 작창을 하신 음원이 또 나왔을 때 또 놀라지 않을 수 없었고요. 계속 그렇게 대가들의 놀라운 그런 결과물들을 보면서 학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첫 무대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네. 심부름꾼이라고 겸손하게 표현을 하셨지만 감독님께서 연습실 올 때마다 모든 선생님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지면서 굉장히 분위기도 환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좀 더 본격적으로 관객분들께서 궁금하신 얘기들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갖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없으시군요. 질문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여기 앞에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질문은 굉장히 막 음악 작업도 많이 하시고 네, 이렇게 작곡도 많이 하시고 공연도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무대에 올라오실 때 혹은 작곡한 음악이 공연이 될 때 보시는 느낌은 어떠신지 혹시 많이 떨리진 않으신지 제가 그 공연을 보거나 하면 떨고 계시다는 느낌은 전혀 받은 적이 없는데 네 떠시는지 지금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죠. 제가 떠는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떨고요. 긴장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떨면 연주가 잘 안 되니까 포도주를 살짝 마시기도 하고 준비를 많이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음악이 무대에서 상연되는 걸 볼 때는 특별히 떨리진 않고요. 그냥 이제 보고 저런 거를 저렇게 고쳐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곤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옆에 분. 네, 이번에 헬렌의 음악을 만들어 주셨는데 네. 그 양악을 하는 입장에서 그 정재일님이 만드신 음악을 헬렌에 맡으신 김준수 배우님이 그 소화해내는 면에 있어서 어느 정도 만족을 하시는지, 내가 이렇게 좀 강조한 부분을 이 배우가 정말 표현을 잘 해줬다 내지는 조금 아쉽다 뭐 그런 부분이 있는지. 아쉬운 점은 전혀 없고요. 네. 정말 잘해줬고 사실 뭐 선율을 만들기는 하지만 서양 작곡처럼 악보가 어떤 바이블이 되진 않거든요. 전통에서는 퍼포머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 서양식 작곡 개념은 최대한 멀리 떨어뜨려 놓거든요. 그래서 작업을 할 때 어떤 거냐면 그 애트모스피어를 만드는 게 작곡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퍼포머들이 거기에 어떤 좋은 그림으로 배치가 되었을 때 이제 그 다음부터는 다 퍼포머들의 몫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준수 씨한테도 어느 정도의 길만 제시했지 준수 씨가 공동 작곡을 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5선보에 나오는 거 말고도 5선보에 담을 수 없는 표현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뭐 내 거를 잘 해석해줘서 만족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같이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또 다르게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네, 그 바로 뒤에 먼저 질문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할게요. 작년에는 파리스 왕자로서 헬레님과 같이 무대 위에 올르셔가지고 피아노 연주를 하셨잖아요. 네, 보셨. 예, 그게 너무 좋아서 네. 3번, 4번씩을 보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럴 줄 알고 굉장히 이번에 한 5개를 연속으로 예매를 해놨는데 왕자님이 안 나오신다고 해가지고 네, 이번에는 왜 안 나오시게 됐는지 어떤 의견 때문에 안 나오시고 그냥 네. 헬레네하고 메넬하우스하고 그 투샷으로만 가게 됐는지 그게 되게 궁금해요. 사실 초연 때도 좀 이게 맞는 걸까? 갑자기 피아노가 그 피아노는 그 육중한 악기잖아요. 위에 무대에 나오는 게 맞는 걸까 고민을 했거든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무대에 나오기 때문에 제 곡인데도 불구하고 객석에서 보질 못했어요. 이번에 처음으로 준수 씨가 퍼포밍을 하는 걸 보게 됐는데 그 자체로 충분히 에너지가 있고 거기로 에너지가 몰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생각은 전에도 있었는데 이번에 더 확신하게 됐고요. 그래서 피아노는 사운드로만 들리고 특별히 페리스라는 역할을 부여하지도 않고 그냥 그 준수 씨 소리를 받쳐주는 악기로서 근데 이 전통 악기들과 대비되는 악기로서 역할만 하게 될 거고요.
너무 아쉽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쉽기도 하지만 또 작년과는 또 다른 어떤 공연을 볼 수 있다는 묘미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여기 맨 앞에 분에게 마이크를 넘길까요? 네. 정재일 음악 감독님께서 인터뷰에서 희극보다 비극에 더 끌린다고 종종 말씀하시곤 하는데, 그렇다면 이번 트로이의 여인들에서 가장 인상 깊고 감동적인 장면은 어떤 장면이었는지 궁금합니다. 포도주를 좀 준비할까요? 네, 아쉽습니다. 다 인상이 깊고 다들 그 정수만 그 역할들의 정수만 뽑아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배상식 작가님께서. 그런데 아무래도 제일 마음이 가는 건 코러스와 해큐바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무대에 있고 그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특히 해큐바 김금미 선생님께서 보여주시는 거 거의 매일 판소리 완창을 하시고 계셔도라고 말해도 무방할 정도로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내고 계시거든요. 그 코러스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점이 제일 존경스럽고 제일 물론 다른 솔로이스트들도 마찬가지지만 존경을 표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다르게 좀 궁금하거나 나누고 싶은 얘기, 네, 저 위쪽에. 예, 만나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는 판소리나 국악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 오늘 보게 되었는데요. 국악이 이렇게 아름답고 웅장할 수 있구나. 예, 오늘 처음으로 한번 느껴봤습니다. 네. 그 국악기로만 한 것이 아니라 중간에 피아노 선율이 나오면서 정말 그걸 아름답게 제가 느끼고 들었거든요. 예, 정말. 예, 이 마치 국악이 아니라 창작 뮤지컬을 보는 듯한 판소리가 아니고 이렇게 판소리 잘 모르지만 너무나 아름답고 웅장한 모습에 제가 좀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고맙습니다. 특히나 그 중간에 아기가 죽임을 당하기 직전에 그 모습이 엄마의 입장에서 보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너무나 글까지 너무 애절하고 절절한 그 모습이 너무나 그 열창을 하시는 그 모습에서 가슴을 막 후벼파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든 대사나 또 연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그 깊이에 한 번 더 놀랐습니다. 정말 진지하고 그것을 완전하게 표현해내려는 분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열연의 제가 진짜 너무 감명 깊게 봤습니다. 일단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선생님의 그 작품 활동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 음악 작품을 쓰실 때 특히나 이제 오늘 첫 작품이시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창극은 처음 무대세요. 놀랍습니다. 너무 그게 정말 많은 시간과 공을 들이신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았고요. 근데 국악기로만 한 것이 아니라 그 피아노 선율이나 약간 현대의 음악을 가미한 것 같은 그 모습에 조금 더 새로움을 제가 신선함을 느꼈거든요. 선생님의 그 곡을 쓰시거나 또 하실 때 어떤 데서 영감이나 또 모티브나 뭐 이런 것들을 어디서 어떻게 찾으시는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선생님 그것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아름다운 곡들이 쓰여질 수 있을까 너무나 궁금해요 지금. 감사합니다 선생님. 오늘 너무 좋은 작품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 작품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작품의 핵심은 판소리이고 판소리는 소리 하시는 분들이 주인공이고 작창을 해주신 안숙선 선생님께서 다 하신 거거든요.
서양적인 거는 코러스들이 이제 부르는 노래들 그리고 헬레네가 부르는 노래가 제가 작곡을 한 노래인데 브릿지의 역할이죠. 그리고 들으셨던 그런 음향 사운드나 음향적인 요소나 화성적인 요소, 전통에는 화성이 없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이렇게 넣은 것인데 그거는 그 안숙선 선생님께서 자창하신 소리를 빛나게 하기 위한 그거에 빠져들게 하기 위한 장치에 불과하고요. 연출님과 자창과 연주자들, 성악가들의 이 소통을 제가 작곡보다는 거기에 더 중점을 둔 게 이 작품에서는 노력을 한 거고요. 영감은 공연 날짜가 가장 큰 영감입니다. 첫 공연 날짜가 그 날짜가 다가올수록 그 곡이 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가 다 영감입니다. 사실 그게 내 몸 어딘가에 다 박혀 있다가 특별히 뭔가를 찾아 헤매지는 않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가 이제 그거를 응축해서 뽑아내야 될 시점이 오면 거기서 이제 막 휘집어 되는 거. 그렇게 저는 주로 작업을 진행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창작의 원천이 데드라인이라는 얘기를 그거는 정말 부인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네, 그렇지만 어쨌든 만들어주신 음악의 힘은 부인할 수만은 없는 것 같고요. 네, 혹시 또 질문이나 하고 싶으신 얘기는 이쪽에서 먼저 시작해서 이렇게 넘어갈게요. 네, 저는 그 국립창극단의 공연을 좀 쭉 봐왔는데 사실 네. 어쩌다 보니까 트로이 여인들을 이번에 처음 보게 됐어요. 몇 번 공연을 했는데 그동안 국립창극단에서 굉장히 좀 파격적이고 또 실험적인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셨는데 그것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트로이 여인들이 정말 좀 많이 충격적이고 굉장히 새롭고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지점이 이제 음악 쪽에서 좀 중간에 답변에서도 말씀을 주셨지만은 그 판소리라던가 아니 국악에서 쓰는 음계가 굉장히 한정적인데 헬레네 넘버에서는 이제 서양식의 그런 선율이 나오고 또 들으면서 약간 중간에 갑자기 이거 뮤지컬 선율에 더 가까운 느낌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 외에도 이제 소위 말하는 떼창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화음처럼 들어가는 화성을 놓는 부분도 이전에 다른 창극 공연에서 좀 보지 못했던 거라 그게 되게 새로웠는데 사실 판소리 이쪽에서도 이제 시각이 다 달라서이긴 하지만 굉장히 좀 보수적이고 어떤 전통에 대해서도 좀 고집이 있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도 창극단에 계신 분들 자체도 또 그런 분들에게 사사받고 이런 분들도 많으시고 그래서 혹시 그런 시도를 하실 때 부담을 가지셨던 부분 또는 아니면 그런 제안이라든가 의견이 나왔을 때 여러 가지 반응들이 좀 어떤 게 있었는지 창작까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해요. 네, 제가 전통을 대할 때는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서양식 작곡 개념은 굉장히 경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 진짜 장치로서만 기능하길 원해서 이렇게 배치했다고 그냥 전체 판을 깔았다고 해야 되나? 어떤 요소들을 배치했다고 해야 되나? 이런 것만 그리고 각 배역에 각 악기 하나씩 이렇게 조합이 되거든요. 그거는 연출님의 또 아이디어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에 익숙하셔가지고 그 성악가 분들도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연주자분들도 처음에는 힘들어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익숙해지고 나니까 이게 굉장히 새로우면서도 효과가 있는 시도구나라고 모두가 인식하시게 되고
그러면서 왜 판소리가 예로부터 앙상블이 아니고 고수하고만 이루어져 왔는지가 모두에게 더 명확하게 인식되는 계기였는데요. 그거는 판소리가 가진 식임새나 이면이나 그 노랫말을 가장 강력하게 전달해 주기에는 가장 간소한 악기라고가 답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어왔었고 이번에 더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화성 개념이 없다 보니까 음계가 한정돼 있고 사실 그 음악이 그 음악같이 들릴 수밖에 없긴 하거든요. 더 깊이 들어가면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화성이 받쳐줄 수 있는 거거든요. 화성이 화려하게 가거나 앞으로 전면에 나오기보다는 밑에서 이 가는 길이 더 성악이 가는 길이 더 명확하게 들릴 수 있게 화성을 짤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서양적인 거는 배치를 한 거였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제일 핵심은 일단 판소리가 잘 들리는 거. 그 판소리가 전통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시도도 중요하고 어느 쪽에 치우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근데 문화재라는 개념이 생기기 전에는 다 동시대 음악이었거든요. 심지어 더 올라가서 가사, 가곡, 더 올라가서 뭐 정화까지도 동시대 음악이었는데 어느 순간 박제된 예술이 되기도 했죠. 그래서 그걸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동시대의 것으로 만드는 시도도 같이 다 가야 된다고. 욕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욕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독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국립창극단의 모토 중에 하나가 보존과 혁신이라고 어디서 읽었는데요. 그 매개자 역할을 가장 훌륭히 해주신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옆에인가요? 질문 있으신가요?